현재 일본 정부는 연일 거듭되는 금융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그야말로 큰 혼란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이는 앞서 구네스북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엔화 폭락만 놓고 보더라도 날이 갈수록 진정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가파르게 폭락하게 됨에 따라 이러다가 영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도 1달러당 146엔대까지 폭락했던 엔화의 가치가 기어코 147엔대까지 주저앉는 광경마저 연출되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암담한 것은 일본에서 금융위기와 에너지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도우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자국에서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연거푸 큰 폭으로 올리고 나섬으로써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더욱 막다른 길에 내몰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파생되고 있는 국채 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이 그야말로 각자 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실패한 경제를 지원해주기란 사실상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일본의 거듭되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세계 각국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절대 위기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나서면서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일삼아왔던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한국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와우코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우정 덕분에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한 36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성공적으로 조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이처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나라의 남다른 우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다른 위기 대응력 덕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석유공사는 곧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중동의 우호 국가들에서 생산된 원유를 직접 수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석유공사는 그동안 해외의 다수의 원유 광구 지분을 보유해왔지만 이 지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원유는 해외 현물 시장에서 판매되어 왔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 원유를 직수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 측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과의 우호를 발판 삼아 적극적인 원유 비축에 나섬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650만 배럴의 원유를 성공적으로 비축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일체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무려 111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규모라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에만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로 급등했고 최근에도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에 들어가는 바람에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해 잠시 하락했던 원유 가격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같은 협력은 매우 부러울 수밖에 없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원유 직수입을 두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처럼 흔쾌히 돕고 나선 것은 2018년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두 나라의 우정이 해가 갈수록 더 끈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들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그동안 경제와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보건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제 진단키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정도로 한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에 남다른 애정을 과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제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동시에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제 지대공미사일을 대규모로 구매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루마니아 정부 역시도 한국과의 오랜 우정 덕분에 동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유럽 매체들의 대서특필이 연일 잇따르면서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는 갈등을 촉발해온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의 유력 매체인 스위스인포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처럼 한국의 우방 국가들과도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고의 군사협력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최근에 한국과 다각적인 방위 협력을 맺은 이후로 연일 한박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정부가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자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한국과 방위 협력을 맺자마자 한국의 우방국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루마니아와의 방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무릅쓰고 무인 공격기를 루마니아에 판매키로 한 데 이어 이스라엘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개발된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루마니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인포는 튀르키예 정부가 루마니아에 제공할 바이락타르 무인 공격기는 이미 실전에서 막강한 실력을 발휘해왔던 만큼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려는 루마니아에게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벌어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무력 분쟁 당시에도 아제르바이잔군이 동맹국인 튀르키예로부터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도입함으로써 개전 초기부터 확실한 전력 우위를 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를 통해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도입한 덕분에 현재 자국 영토에 침범한 러시아군을 성공적으로 격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미사일 도발에 맞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과시함에 따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는 루마니아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큰 공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무력 분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하마스가 발사한 미사일 중 90% 이상을 요격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던 만큼 세계 각국이 이를 탐내는 건 당연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유럽 최초로 아이언돔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의 우정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 매체인 스위스 인포는 루마니아 정부가 아이언돔을 도입하기 전에 한국과 다각적인 방위 협력을 맺고 나섬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웃국가이자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의 발자취를 따라 루마니아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발판 삼아 러시아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앞서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K9 자주포와 흑표전차를 비롯해 FA-50 경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던 만큼 루마니아 정부 또한 이러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루마니아도 폴란드처럼 한국제 방산무기를 생산하는 전략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이러한 선택은 기어코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어왔던 다른 방산 강국들이 루마니아의 방산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매체는 올해의 아시아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덩달아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 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한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의 방위 협력에 나선 루마니아 정부에게 자국의 핵심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나토에 방산무기를 수출해왔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최초로 루마니아의 방산무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공동개발국인 미국으로부터 이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요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이스라엘 정부가 핵심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아이언돔을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서라도 한국과 방위 협력을 맺은 나라들에 대해서만큼은 자국의 전략 자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위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과 오랫동안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온 세계 각국이 오늘날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보다 실감있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